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네, 오늘은 시사 되지 않은 날입니다. 돼지와 함께. 늘 했지 뭐. 날마다 했지.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되지. 예, 이분은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얼굴을 몰라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네. 이 트위터 아이디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디예요. 네. 2MB 음악. 네.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드신 아이디죠? 예.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입니다.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이런 분 보면은. 창의적이신 분인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저거죠. 그 SBS인가 어디 슬쩍 자막으로 들어가면서 각하에게 눈을 띈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각하 쫄따구들한테 내준 거죠. 아. 설마 각하께 그러실 분이 아니지. 각하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각하가 그런 거 가지고 하고 내가 지금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가? 그리고 옆에 함께 나오신 분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이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 뭡니까, 이게? 송경재 교수님이시죠? 예. 네. 뭐 말 그대로 인류 사회를 좀 재건해 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각하가 무너뜨린 사회를 재건하는 건가요, 이게? 내란 책동을 지금 그런 건 획책하는. 이게 1976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주로 이제 시민 사회라든가 뭐 세계의 어떤 지구적 그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인류사회는 언제 재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해할 때 제가 못하셨어요. 저희가 재건을 하면 이 연구원이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계속 좀 아껴두려고? 재건을 방해하시는, 네, 일부러 저지하시는데, 송경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짚어주실 것이고, 저희가 이 사안을 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 소개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인류 재건을 좀 기다려줘도 돼요. 네. 자,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공지가 우선 여러분들께 안내됩니다. 한겨레 신문 구독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하세요? 아유, 봐봐. 개념에 아주 넘치잖아. 날마다 이제 9개 일간지를 보고 라디오 나가서 이제 조간 브리핑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믿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구라를 쳤다가는 큰일 나는 데거든, 여기는. 대신 우리가 불화를 쳤잖아, 여기서. 네, 그렇죠. 한겨레사. 회사 안에서 우리가 불화를 대신 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네. 뭐 이제 이런 그 신문들, 한겨레는 반드시 좀 구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독을 하실 때는 그냥 구독하시면 안 되고,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구독을 해주시는 게 인류사회 재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이TV 팀이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TV 팀으로 인해서 뉴욕타임스가 생겼고, 그 뉴욕타임스가 또 나는 꼼수다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네. 자, 구독 신청을 어떻게 하시느냐? cctv@hani.co.kr 여기다가 성함, 연락처, 주소, 그리고 몸무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라피자. 근데 이 압구정점이 말이죠. 지금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예. 청주점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청주까지 가야 돼? 청주로. 예. 압구정점이 빨리 다시 재건되기를. 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비누 재료로 만든 네, 저희가 이때까지 잘못 소개해드려서 꽃 모양의 비누라고. 그게 아니고 예. 비누로 만든 꽃이에요. 비누로 만든 꽃. 그러면 비누로 쓰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구나. 자,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 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www.suga
spray.co.kr에서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의 메카 충무로 명보 아트홀에서 연일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미술 퍼포먼스 드로잉쇼 히어로 공연 초대권을 펜타토닉에서 협찬합니다. 자, 우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협찬을 해주시다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끊으셨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 오늘 또 가져오셨어요. 예, 우리 이 차장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예. 경쟁 우리 또 협찬자이신 금양 인터내셔널의 우리 김 과장님, 이 차장과 김 과장 감사합니다. 아주 브랜드를 말씀드려야죠. 가또 니그로, 고양이. 또 여름용. 또 네그로. 네그로. 아니 저기 사투리로 니그로야. 그리고 또 라비냐의 이 차장님의 여름용 스파클링 와인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 애독자이신 이노형범님께서 1년 무료 구독 이벤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연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는데요. 사연과 연락처 없이 그냥 달라 이렇게 메일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만의 진심 어린 사연을 보내줘야 하고 1년 무료 구독 이후에 1년은 자격 구독을 하셔야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호신용 샤워기. 호신용 샤워기. 이게 이제 녹과 염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수압이 빵빵. 아니 모터도 없는데 어떻게 지 혼자 수압이 빵빵해지냐고 이게. 원래 수압이 약하면 빵빵해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까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리고 있어요 요새. 신기해 죽겠어. 이 허점과 이 문제점들을 막 짚는데 막 사가. 그러니까. 모든 총수하고 저의 뭐라자면은 습관이 있는데 본인이 나온 건 다시는 안 봅니다. 보니까 내가 한번 지난주에 봤더니 지금 이 구라들이 다 저 편집이 되더라고. 그래? 어쩐지 그렇게 욕했는데 팔리더라. 하여튼 히트 상품입니다. 자, 본로 들어가서. 우선 이 사건 이 아이디가 문제가 됐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꽤 있는데, 저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안 와보더라고요. 나는 트위터 안 해서 몰랐는데, 아는 사람이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이 토론회도 열렸었죠. 그때 저보고 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왜? 귀찮아서. 근데, 저는 귀찮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트위터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트위터 문제가 된 것을 또, 하긴 제가 너무 깨어려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저렴한 가격으로 염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제 앞뒤, 전말이 어떤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됐고,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저하고 트친이시잖아요. 트친이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첫 출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아이디 갖고 하셨고, 늘 MB를 욕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디 개설은 작년 6월 글쎄요. 6일이었고요. 6월 6일이요. 애초에 이 아이디를 이렇게 지으신 어떤 철학적 배경은 뭡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영감이. 떠오를만 하죠. 우리 각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숫자들이 막 떠오르니까. 그래서 4월 27일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SBS 8시 뉴스에 그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그 영향력 그 부분을 이제 기사를 내보내면서 자료화면으로 제 프로필 이미지랑 트윗 글이랑 그다음에 아이디가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되면서 노출이 됐었거든요. 아니 그게 본인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그 트윗에 있는 사진이 그 트위터 이미지 까만 고양이하고 트위터 투표 독려한다라는 그 트위터 글하고 그거를 이제 크게. 근데 어떻게 알고 그게 뒷조사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 그 뉴스를 봤겠지 이제. 뉴스를 봤는데 마대에 있는 이게 무슨 국내 포털도 아니고 말이죠 트위터인데. 근데 어떻게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5월 9일 사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때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제 2기가 발족이. 2기. 그래서 5월 12일 날에 이놈들이 이놈들이라니요. 그분들께서 이놈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고 긴박하다라는 이유로 예. 저를 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예. 음란 퇴폐 사이트 아시죠? 예. 그거랑 저를 묶어가지고 이게 접속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아, 욕이 들어갔다 이거니까. 예. 아, 그런 명목으로. 예. EMB라고 차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EMB가 문제였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접속만 차단하는 거예요? 본인을 찾아오거나 혹은 뭐 기소가 되거나 뭐 그런 고발이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이디 자체를 차단했다? 예, 예. 그 차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디를 차단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차단을 하죠? 어떻게 차단하죠, 진짜?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 URL 주소라 그러죠. 아, 프로필 페이지 아. 그거를 접속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twitter.com 예. 슬래시 twitter.com emb18로마를 예. 아, 입력하고서- 본인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예, 거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로그인을 할 수 없게. 예. 그러면 그걸 하려면은 저 회선 제공 사업자들, 네트워크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그 특정 URL을 치면 블로킹 되도록 예.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회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예. 그죠? 예. 마치 북한 사이트 막듯이 그렇게 막았다는 거죠 예, 지금. 아이고, 참 세심하셔라. 사람들이 성실해. 꼼꼼하시고. 쫙 연락해가지고 회사들한테. 그거 좀 전화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방에 뭐, 케이블 TV, 이런 데도 다 연락을 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아이디를 이렇게 바꾸시면 어때요? 투엠베 점. 그 변종이 가능할 텐데. 좀. 그렇죠. 대시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시도 안 해보셨죠?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 이미 예, 본인이 안 하셔도. 예. 그러니까 변종이 나왔지. 야. 아니, 그런 걸 더 많이 만들게 조장을 했어. 나이. 정말 그 이후로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신 적 혹시 없어요?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진 않았죠. 이를테면? 예, 예를 들어서 트위터 계정 아이디가 이제 접속 차단이 됐으니까 네. 저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의의 신청을 했거든요. 이의 신청. 예.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예. 신분이 노출됐구나 그때. 근데 또 이거랑은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제가 한나라당을 좀 씹었거든요. 한나라당은 예. 전국민 절반 이상이 예. 있는데. 한나라당을 뭐 싫어한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트윗글을 제가 조금 썼는데 5월 달에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관위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저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냈냐? 어떻게 찾아냈어요? 의의 신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적 사항을 이제 제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넘겨주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짜고 했겠죠.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면 줄게. 그래서 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제 이제 신상 정보를 가져간 거죠.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방통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아, 합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예. 방통위에서 자료를 넘겨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네. 방통위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예. 방통위가 그렇게 마치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든 거네요? 예. 창의력도 뛰어나. 이 시점에서 우리 또 조현호 경찰청장의 성대모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범인을 은닉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뭐 이런. 네. 아, 창의력이 항상 넘쳐요. 애들이 상상 그 이상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네. 그냥 넘겨주면 뭐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예. 압수수색을 했구나.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트위터 계정 그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의미로 뭐 이제 이의 신청을 했고 의견 질수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놈들이 그 트위터 계정을 심사하면서 재심사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기각 결정 내린 날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총 19개 저 관련한 그 URL 주소를 미니홈피 이런 거. 또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우범자라는 거지. 예. 야. 그래서 또 그것도 제가 의의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또 이제 기각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8월 4일 날,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 거죠. 야. 아, 무슨 고작 아이디 갖고. 형, 혹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대충. 참치회를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참치예요? 예. 왜 재직하시나 보다. 아니 뭐 이게 은어로 얘기해. 어? 참치를 좋아하시는 건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네. 알고 말았네? 네? 그렇군요. 그 행정소송을 그러면 소를 제기하신 건 언제입니까? 8월 4일입니다. 자, 근데, 잠깐만. 네. 교수님은 왜 나오셨어요? 교수님도 뭐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도 본인이 왜 나오신지를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섭외를 받기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뭐 어떤 사건이 발생된 현황이라든가 이제 피해 당사자가 제일 잘 알 것 같고, 과연 그러면 왜 인터넷에서 이런 그 심의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패러디도 하고, 뭐 희화하고 대중들과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우린 패러디라는 하나의 그 장르로 쓰여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한 허용의 한계라든가 우리나라의 법적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예. 며칠 안 되구나. 지난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 풀어달라 이런 겁니까? 그 위법하고 부당한 그 접속 차단을 예.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죠. 그렇죠. 아니, 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아니, 그 외에 모든 개인적인 공간들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전혀. 뭘 했다고? 거기서 뭘 하셨죠? 그것도 EMB 18로마거든요. 아, 그것도. 네. 그걸 근거로. 네. 이 EMB라고 하는 아이디로 개설된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개인적인 인터넷 공간들을 다 막으면서 걔네들이 내세운 법적 근거가 뭐예요? 있나요? 그러니까 폭로죄? 18이 18으로 읽을 수도 있고 18으로 읽을 수도 있고 18로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얘네들은 욕설로 인정해 버린 거죠. 욕설이면 안 되나요? 아이디 뭐, 트위터 아이디를 욕설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디에 있는 법이죠, 그게?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법상에 이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욕설이라든가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좀 있는 게 컨텐츠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저속성이라든가 뭐 욕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되는데 과연 아이디 자체를 네.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아이디- 예를 들어 내 이름을 갖고 왜 니네들이 심의하느냐 이런 논리가 또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시물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논리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름 보면 희한한 이름들 많잖아요. 네. 뭐 피바다도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이름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갖고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지금 법리적인 논쟁이 좀 그 다툼이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행정소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은 거는 어떤 거예요? 막은 거는? 자기들이 내세운 뭐 전기통신법이라든 뭐가 있나요? 네, 전기통신사업자법도 있고 이제 전기통신망법에 의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텐츠에 대한 시정 조치거든요. 내용에 대한 시정 조치인데 이제 가장 강한 게 이제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이용 금지인데 이제 접속 차단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거죠. 아이디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예. 만들었다고.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유명했었던 음란물들 많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뭐 P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니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저희도 쓰죠. 그 네트워크를 좀 보면은 막 분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한국으로 들어온 네트워크는 사실 몇 군데 그 통로를 게이트웨이를 타고 망해요. 들어오는데 네. 거기서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끊어버리면 한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게 방금 아니 그 S하고 그런 P가 경우죠. 뭐냐고요. 나중에 소란에 하나, 그죠? 하나는 소란해진 것 같고. 뭐 여러 개가 많습니다. 유명한 그 성인 사이트가 있어요. 소란넷이라고. 소란에 아 저도 이용했었는데 요즘 잘 안 들어가요. IP 차단을 우회 접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무슨 트위터 쓰는 사람들 이전에 부시 때 뭐 인터넷 아이디 이런 거 보면은 뭐 fucking 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이 엄청난 게 많거든요, 진짜로. 걔네들 다 멀쩡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대변하는 인터넷 그 정체성을 자기가 그렇게 정하겠다는데 그거를 막는 법이 전기통신법이라고요? 전기통신망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시정 조치가 이제 44조. 그럼 우리가 이명박 이름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못했죠. 그건 아니 이명박이 지가 인터넷 아이디 이명박으로 썼어. 우리가 기분이 상해. 그런 논리잖아. 네. 그렇죠. 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싸움을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끝까지. 끝까지. 아니 아이디 회복되면 끝? 아, 예? 아이디가 회복되면 끝? 그러지 말고 민사도 걸지 한다. 민사도 좀 걸어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민사를 걸어서 뭔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아 그래요? 네. 생각해보면. 어떤 경제적 피해 혹은 뭐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 이건 기분이 나쁜 거잖아, 우리도. 그러네. 서로 기분이 나쁜 거야. 아, 근데 보니까 이 SBS에 나와가지고 결국 문제가 된 거잖아요. 노출됐기 때문에. 예. 노출됐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가요 프로그램에서 한 그 방청객이 노트에다가 이명박 아웃 이걸 이제 사회자 옆에서 들었단 말이죠. 이것도 아주 일파만파 아주 파문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있는 예. 저기 뭡니까 비서관들, 예. 걔들이 이걸 보고 지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법이고 나발이 상관없고 네. 열받는 거예요. 네. 열받거나 아니면 혹여 이거를 각하가 보실까봐. 아, 혹은 각하가 안 부셨다더라도 내가 각하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오바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 그렇군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비용도 들잖아요. 비용 들죠, 당연히. 예. 변호사나 뭐 인지대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예, 그래서 차별해요? 저기 방청객에 또 한 분 계시는데, 네. 뭐 진보 네트워크하고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이런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제 비용을 각출해가지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다 거진데. 그들이라고 발라에 돈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쪽 편들이 다 돈이 없어요, 요새. 예?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하셨군요. 자, 그럼 교수님 다시 한번 왜 나오신 거죠? 교수님이 주장하시고 싶은 바가 있잖아요. 네,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 아이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라마다 좀 기준이 많이 틀려요. 아까 뭐 미국의 뭐 퍼킹 부시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그 헌법 자체에, 수정헌법 자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제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하위 법률로서 제한이 안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1조에 이제 표현의 자유 조항이 있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 21조 이제 사항이 사실 항상 문제인데, 뭐 그대로 읽으면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모호하고 상당히 포괄적인 조항이 돼버렸죠. 근데 그게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가능한 거죠. 명예훼손. 예. 아,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다 헌법상.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음란물인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아. 그리고 이제 그 공익을 뭐 사회 안보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법적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같은 논란들이 있어요. 논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당연한 지고지순한 가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됐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도 이미 음란물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보다 더 심한 욕을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듣고 있는데 과연 그럼 오프라인에서 허용이 되는데 왜 인터넷에서 허용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이런 어떤 맥락 없이 그냥 무조건 법을 잣대로만 그냥 해가지고 자로 쭉쭉 그어가지고 이거는 위법, 이거는 합법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좀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어떤 음란물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이런 욕설, 어떤 규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신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였어요. 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제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거를 단속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미풍양속이란 말이 얼마나 모호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의 치마 너무 짧으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는 뭐 충분히 케어할 수 있어. 우리가 좋아. 시원하고 좋은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잣대를 어떻게 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 하셨나요, 이제? 네. 들어갈까요? 네. 정말 완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멋대로 그렇죠. 여기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라 하더라도 2MB, 이게 안 들어갔으면, 욕이라도 내버려 뒀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 이명박을 욕했다는 거야. 이명박. 그 쥐그림이 아니라 코끼리 그림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었죠. 네. 3MB라고 했으면 괜찮을 거를. 네. 응? 3MB라고 하면 괜찮은데. OMB라고 하면 아마 오세훈이 이거 어떻게 처벌할까요 말까요? 주민투표 걸었을지 모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쪼잔한 거야. 네. 실제로는 욕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욕했다고. 그렇지. EMB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거론을 합시다. 항상 EMB 말을 계속 거론해야 돼요. 예전에 그 재정부 선생이 그 민주화운동할 때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경찰서 안에 재정부 선생이 들어갔을 때 붙잡혀 들어간 명목이 그거였습니다. 전두환 개새끼라고 했다는 거죠. 그 재정부 선생이. 그러니까 앞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아니 우리 재정부 선생이 과연 전두환 개새끼라고 얘기할 뿐입니까? 전두환 개새끼라고 얘기할 재정부 선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 경찰은 재정부 선생이 전두환 개새끼라고 얘기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전두환 개새끼라는 말을 하실 그런 재정부 선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옳소 그분은 결코 전두환 개새끼라고 할 뿐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EMB 말을 모든 표현 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EMB.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네. 그 전략은 아니고. 네.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 아이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금 유사 아이디들이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들이지 한마디로. 아니, 남편만 들이지. 완전. 또 웃기지만 최초로 예. 하긴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각하의 이 간의 사이즈, 예. 또 배포의 사이즈. 여기서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청와대에 댓글팀을 뒀어요. 댓글팀. 행정관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관 중에 이제 시민사회 어쩌고저쩌고 하는 행정 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행정관들을 두고 촛불 집회 있고 나서 2008년 말 그때부터 이 청와대 내에 댓글 그 게시판 댓글을 보면서 댓글을 다는 청와대 입장을 물론 청와대 행정관 아닌 척하면서 댓글 다는 팀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청와대의 댓글 부대화 우리 각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 댓글 부대가 그럼 말단 조직의 말단 행정관 이 사무실에 우리 각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그 댓글 왜 빨리 안 지웠어? 네가 여기 빨리 댓글 달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소통의 의지가 강한 그래서 그 행정관들이 불평불만하는 몸은 이야기를- 앞섰는데 이 마음은 앞섰는데 그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간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포탈에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라 왜 아직 안 달아서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시는 이 큰 호연집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우리 각하가 절대 이게 행정관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네. 네. 각하가 절대 그럴 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기꾼들이 보면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비판하거나 혹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로지 2MB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2MB 이명박을 자기도 알긴 아는 거죠. 자기 이명하라는 거는. 알긴 알아서. 다 알아. 그래서 다른 세상에 그 어떤 얘기보다 자기 욕하는 게 가장 귀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각하께서 직접 보셨을 확률도 있고 우리 각하께서 이 사이즈를 볼 때는 이런 거 직접 지시할 뿐이고 못 봤다면은 우리 각하의 사이즈를 아는 주변의 이 참모들이 각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아니까 바로 걸어버린 거죠. 아, 자꾸 사이즈 하니까 자꾸 그게 떠오르잖아. 뭐 뭐가 그거. 떠올라 돼지야. 아, 돼지라고 하지 마. 우리 엄마 너무 싫어해. 하지 마, 좀. 제발 부탁이야. 아, 나도 진짜 나중에, 진짜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길거리에다 돼지 그림 그리면은, 조질 것 같아, 진짜. 어? 삼겹살집을 다 없애버려. 방통위에서는 혹시 무슨 얘기 없습니까? 방통위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신 건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없죠. 상급기관이죠. 상급기관. 예. 그러니까 방통위지 뭐 결국은. 아, 달라. 그 기구가 달라. 독립기구로 있으니까 아, 그래요?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런 기관이나 뭐 경찰이나 혹은 뭐 어딘가에서 직접 연락을 받으신 적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그게 기억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신상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럼 방통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 본인에게 직접 뭘 한 건 없냐? 그래서 경찰이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왔죠. 아, 경찰이? 예. 왜 그런 거 올리냐? 그렇죠. 아이디를 왜 이렇게 정했냐? 예.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고 검찰도 갔어요? 예. 검찰 조사에 가서 뭘 묻고 뭘 답하셨어요? 거기서 뭐 얘네들도 알죠. 뭐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위터 아이디가 이명박 18로 마냐 그런 거를 집중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왜 너님은 그렇게 읽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발음이 유사하고 욕설을 연상하는 거지. 뭐 왜 너는 그렇게 읽으세요? 아니, 그랬죠.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에, 근데 그렇게 그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스탠스인가요? 스스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응? 뭐라고?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이시고 얼마 전에 블로그에 아주 뭐랄까요. 심오한 그런 그림을 올리셨던 박경신 교수님이 오셨다. 아, 그러세요? 예. 아, 오셨군요. 이 방송 심의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그림 올리지 마세요, 좀. 그러셨구나. 예.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조사 얼마나 받았어요? 경찰에서 몇 분, 검찰에서 몇 분? 이게 정확히 시간이 또 똑같더라고요. 네, 짰나 봐요. 얼마? 경찰에서 40분, 네. 검찰에서 40분. 그 장자연 조사 받았던 방상훈 사장. 똑같네. 거긴 35분. 35분? 네. 짧았구만, 거기는. 거긴 다 써있었으니까 이미. 앞에 다 써있었으니까. 예. 40분 동안, 그러면 어쨌든 그건, 그 검찰의 결론은 뭐예요? 기소하겠다는 거죠. 기소. 뭘로 기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트위터, 페이스북 그 URL 주소를 차단한 거는 이미 이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본인한테 이제, 기소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형사소송인가요, 그러면? 그런 셈이죠. 네. 검찰까지 갔으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형사죠. 예.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예. 그건 또 뭐야? 공직선거법 위반을 걸었어요? 공직선거법. 아니, MB가 선거에 나갈 일이 있나? 아니지, 한나라당에 대한 무슨 했다는 거죠. 한나라당 반대한다라는 트위터 글 게시물로 저를 이제 그러면 안 되냐? 법원에 기소하겠다는 거죠. 이분을 엿먹이려고 하니까 이 아이디가 게시판이 걸 게 없으니까 찾다가 네. 그걸 찾아가지고 네. 공직선거법이면 이거 형사거든요. 엉뚱한 미네르바 온갖 이상한 사문화된 그런 법정 그래서 돼가지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뭡니까? 허위수사실 일본가요? 뭔가요? 사전선거운동 개념 같아요. 이발 정말 자기력이 넘쳐서 정말. 아니 국가원수 모독죄를 차라리 좀 부활을 시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됐나요? 예, 기소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 받아야 돼요? 약식 기소. 아니, 약식 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정식 출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봉주영처럼 명예훼손으로 구속 수감될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이걸로 구속 수감은 안 되죠. 아니 지금 비시정 선고받은 거 아니에요? 구속은 아니지만 하여간. 누가? 정봉주? 네. 정봉주 의원이야 사안이 크니까 실형을 일부 때린 거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때릴 법은 없어요. 절대로. 이때까지. 벌금이지 벌금. 벌금도 크진 않아요 사실은. 서로 그게 그게 법원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검사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거죠. 여자 EMB에서 EMB는 이명박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거지. 전 국민이 다 아니까 사실. 네. 근데 이제 겁먹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명박을 까는 아이디나 게시물 같은 거 올리면 앞으로 쓰지 마라. 쓰면은 니네 잡아간다. 잡아가진 않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잡아가진 않아요. 네. 벌금이죠 대부분. 네, 거의 벌금이고 실형은 정봉주 의원이 유일하다니까요 지금. 대법 확정 판결되면 유일해요 유일. 이때까지.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들으면 겁나잖아요. 네. 게시물에 뭐 하나 썼다든가. 그래. 뭐 아이디도 내 맘대로 못 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나는 안산의 그 형님은 과연
트위터를 하신다면은 무슨 아이디를 쓰실까 하는 게 지금도 궁금해요. 헤드 카팅. 아니, 교수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인터넷 표현물 심의와 관련해서는 뭐 중국이나 뭐 네. 중동 같이 뭐 독재 국가 같은 나라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타치를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중간하게 지금 뭐 선거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형법들에 의해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청소년보호법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울려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그 실효성이 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방금도 얘기하신 게 아마 선거법 93조 1항 그 선거 사전 선거운동 조항에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년에도 이제 우리 그 총선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는 그 재외 국민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게 글쎄, 되거든요. 예. 그럼 재외 국민들이 해외에 있어서 그쪽 트위터에다 글을 쓰고 계정을 만드는 건 처벌 못 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이거를 먼저 이제 건드려줬기 때문에 사실 이건 단순하게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헌법적인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이런 거 소송으로 해봐야 질 걸 알아요. 알지만 하여간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가게 하려는 거죠. 그렇지. 겁먹게 하려는 응.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예. 겁먹게 하려고는 그 짓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제일 짜잘하네요. 역대 짜잘하고 찌질하고. 예. 누군가의 특정 트위터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뭐 기소를 하고 막 압수수색을 하고 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이 아이디로 된 거는 다 막힌 거예요? 예. 다 차단했네. 놀라워 항상. 예. 자 그러면은 이 끝까지 가신다는 건 이 행정소송 끝까지 가실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뭐 기소된 것도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 본인 인정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또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같이 도와달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동참하면 힘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나요? 혹은 같이 오신 어디요? 지번에 토크요? 참여연대. 참여연대. 별걸 다 참여해. 참견연대. 참견연대에서 혹시 준비 중이신 것입니까? 당사자이신 EMB 18로마 지원하는 거 라고 해야지. 뭐야.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희 쪽은 주로 EMB 18로마라고 얘기하고 꼭 비난하는 쪽에서는 EMB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신 분도 비난하는 쪽에서는 있더라고요. EMB 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EMB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트위터 계정이나 기타 그 페이스북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겁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저희 시민 단체들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 이용하시는 분이시나 SNS를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게 부당하다라고 함께 좀 생각을 같이 하고 하시면 끝까지 한번 같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결국 저희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02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그 김민석 후보가 나왔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정몽준 내 아들, 응? 정몽준이 그쪽에 붙었잖아. 응? 그 정몽준 그 국민통합 방금은 20일. 정주영 회장을 네. 한 겁니다. 국민통합 21 대표 쪽으로 네. 붙었을 때 막 그냥 온갖 비난의 글들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때 김민세를 금칙어로 만들어가지고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세는 못 쓰지. 근데 사람들이 김 한 칸 띄고 민 한 칸 띄고 세.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그런다고 다 소용없죠 사실. 예, 막으려고 이게 시도는.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봐야 또 다른 변종이 나오는 것이고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2MB 를 어디까지 변형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경진대회를 한번 할게요. 아 좋습니다. 예, 저 와인으로 걸겠습니다. 와인 4병으로 그래서, 와인 4병으로 한번 저희가 걸겠습니다. 가장 그 창의적인 변종.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이런 거는. 네. 창의적인 변종을 만들어 주신 분께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분에게 와인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전 트위터 안 하니까
이 돼지 트위터가 있어요. 예. 제 트위터가 FUNRONGA 평론가가 아니라 펀론가입니다. 예. FUNRONGA. 예. 아무도 모르더라. 똑똑하지. 여기로 여기 변종을 보내주세요. 유의미가 고스란히 살면서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그런 아리따운 저기 트위터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걸 널리 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널리 유포하면서 이것의 원조는 여기다.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소송 중이다. 하고 같이 따라서 널리 퍼뜨려서 네. 가깝게 돌려드려야죠. 이런 거는 화내면 안 돼요. 네. 같이 네. 놀아줘야 돼. 그렇죠. 네. 이런 거에 탄압받는다고 기죽고 막 슬퍼하고 이래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즐거워야 돼. 목표 10,000개 정도 만드는 거 잡죠. 예. 10,000개 정도 알죠. 10,00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예? 참고로 그 EMB 18롬 할 때 A 끝에 영문 대문자 A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EMB 18로마 A부터 Z까지 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선점됐구나. 빠른 사람들 있어. B, 네. EMB C 뭐 이런 식으로. 처음 Z까지 그렇지. 그렇군요. EMB 18롬 X 영문 대문자 X. 네. 그러니까 EMB 18롬 아님. 이분이 공교롭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접속 차단을 해버렸어요. 아닌데. 일관성이 없어. 그럼 맞다는 소리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줘야지. 일관성이 없어. 아니되는데. 18로마잖아요. 네. 00로마, 01로마, 99로마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종을 한 100만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일단 1차 목표는 10,000개고요. 네, 그냥 다 한번 기소하라 그래봐. 다 재판정에 세우고. 그래서 한 100만 개 정도 만드는 걸로. 네. 네. 아닌, 그럼 난 불러야 되겠네? 그분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억울할 수도 있겠어. 혹시 네. 두 분이 교류가 있나요? 예, 친합니다. 원래 아는 사람인데? 아니면 저 덕분에 알게 됐나요? 트위터 때문에. 원래 알고 원래 아는 사이. 원래 아는 사이였다. 썩다. 예. 어쨌든 아니라고 해도 잡아가네. 이렇게 된 바에는 계속 기라고 주장해야죠. 네. 변종들 아이디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다시 얘기해줘. 네. FUNRONGA입니다. 펀론가. 예. 저쪽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예. 이 중에 골라가지고 와인 4병 쏩니다. 예. 와인 쏘고요. 예. 그리고 여기 게시판에도 남겨주시고 최대한 남겨주세요. 네. 그 마무리는 오늘 활약이 별로 없으셨던 경희대 인류사획재건연구 학술연구소.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지었어요? 제가 진 게 아닌데요. 에서 나오신 송경재 교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았다면 5초 이내로 보내주십시오. 5초 이내 할 수 있는 건 EMB. 조금 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좀 보장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의 힘으로 좀 보호해줘야 될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지혜를 맞대고 좀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도와줄 건 좀 도와주고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 운동도 좀 해야 될 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 관련이 하반기에 지금 개정 운동이 지금 되고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93조 1항 같이 인터넷에서 180일 동안 그 정치적 표현을 못 쓰게 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진짜. 네, 이런 것도 지금 주소가 유자넷이죠. 네. YUJA.net인가요? 뭐 그런 운동도 이제 지금 하나하나씩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아니 정치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좋은 후보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30일 동안 20일 동안 후보 보고서 찍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범죄자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범죄자를 간혹 뽑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거창하게 표현의 자유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대통령의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표현을까지도 안 해요. 네. 다른 표현의 자유는 괜찮은데 나 욕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이죠. 네. 애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 네. 그리고 약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뭐 녹음을 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뭐 저희가 따로 촬영하는데 왜? 녹음하신다든지 왜 뭐 녹음하면 안 돼? 예, 이 몰래 촬영 안 된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우리가 무슨 아닌데 대단한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아이고 이게 편집해서 내보내잖아. 한겨레에서. 편집 안 듣는 분이 이게 만약에 나가면은 한겨레 수가 있어요. 왜? 예. 우리 이미 했어. 아니 우리 저 김호준 씨는 애가 둘이야. 지금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하여간 그거는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 예,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녹음해서 가져갈까봐? 뭐 딱 녹으면서 가사 또 듣고 싶나? 기관 계시면은 예, 자제를 좀 해주세요. 기관에 계신데 어떻게 자제를 해? 그게 업인데. 그 업인데. 이래저래 예. 다 소용없는 얘기야.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미 늦었어. 예.